먼저 기지개를 펴고요. 오늘 아침도 좋은 하루가 시작됐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하면서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구독자분이 저한테 혹시 운동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최근에 가슴 운동을 했는데 가슴 운동이 잘 된 건지 아주 그냥 날이 갈수록 더 아파지네요. 뭐 물론 헬스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뿌듯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근육이 부과되는 옷을 입고 왔고요.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이 펌핑이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운동을 너무 격하게 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했어야 되는데 어젠 제가 머리를 자르고 오느라 머리를 근데 생각보다 2시간이나 걸려서 오느라 네, 유감스럽게도 운동을 하지 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꼭 운동을 꼭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운동을 좀 하고 날이 더워지다 보니까 머리를 짧게 자르고 싶은 욕구가 계속 들긴 드는데 최대한 참아야겠죠. 네. 오늘도 사실 소재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약간 아침에 어떤 내용으로 녹화를 해야 하나 계속 기사를 찾아보고 유튜브도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좀 동기부여 영상도 보고 세상에 좀 견문도 넓힐 겸 뉴스도 다양하게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또 취미생활로 하던 그 헬스도 다시 꾸준히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거든요. 왜냐면 정신이 피폐해지니까 몸이 바로 반응이 오더라고요. 살이 엄청나게 찌고 찐 살에 의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악순환을 좀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무엇이든 바꿔가야겠더라고요. 사람이 부지런 하던 사람은 평생 그냥 부지런해야 되나 봐요. 조금이라도 그게 무너지면은 편안하고 휴식을 느끼는 느낌이 아니라 뭐랄까 아예 무너져 버린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약간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몸이 무너지고 나면은 회복하는데 그 걸리는 그 회복 탄력성이라 했던가요? 그게 이제 바로 확 올라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어제 저녁에 사실 돈이 좀 필요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녁에 가는 거를 위주로 단기 알바 위주로 이제 받거든요. 아니면은 편안한 장기 알바를 하든가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것저것 다 보게 됐거든요. 그 중에 일당이 16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야간에 하는 그 택배 분류하는 작업인데 택배가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쭉 이제 플랫폼까지 다 이어져 있어요. 제가 알기로 옥천 허브를 알아봤는데 옥천 허브가 국내에서 굉장히 큰 허브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상품 분류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광주에서 일했을 때에도 30개 정도의 플랫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5톤짜리 트럭이 멈추는 그 곳이 25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근데 옥천호부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택배 하루 물량은 2, 3만 개 가까이 되지만 그거를 분류하는 사람들은 항상 부족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모집을 하는데 굉장히 그 보수가 짜요. 진짜 엄청 짜요. 사실 심야 알바잖아요. 주간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노가다가 기본 임금이 12만 원인가 13만 원 잡부 기준으로. 그러니까 누구나 가도 받을 수 있는 돈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택배는 시간대별로 뭐 4시간, 5시간, 뭐 8시간 이렇게 채웠을 때 기껏해야 세 떼고 나서 10만 원이 훨씬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은 사실 택배가 훨씬 많거든요. 저도 노가다도 해보고 택배도 했는데 뭐 할 거냐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노가다 할 겁니다. 왜냐면은 택배가 말이 실내에서 작업한다, 쾌적하다 얘기하지만 그 아시죠? 헬스장에서 운동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운동할 때 에어컨 바람 꺼진 적 없거든요. 근데 덥잖아요. 더운 상태에서 막 기진맥진해서 물 막 잔뜩 먹고서 그 식히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운동은 하다가 멈추면은 시원한 바람이 다시 느껴지겠지만 택배는
시원한 바람이 있었지만 사실상 실내 같지 않은 곳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뭐지?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 실내인 거죠. 근데 거기서 진짜 죽어라 막 움직여요. 그럼 땀이 진짜 폭포수처럼 나거든요. 아마 여름 같은 날이면 제가 여름에 했었거든요, 그거를. 겨울에 한 번 했나? 겨울에는 한두 번밖에 안 했는데 겨울조차도 땀이 나가지고 반팔을 입고 가야 되거든요. 여름에 오죽하겠어. 완전 더워갖고 땀에 절어갖고 사람들이 쉴 때면은 진짜 그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진짜 와 그 땀 냄새가 와 진짜 일하는 것만큼 힘든 게 그 사람들 땀 냄새 맡는 거거든요. 여튼 이제 택배를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택배가 이제 팔토시 이런 걸 안 하면은 되게 많이 쓸려요. 그리고 손도 많이 까지고 왜냐면은 이제 박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포장 박스를 계속 나르다 보면은 그게 손에 좀 긁히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사 박스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내 팔을 탁탁 치고 가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일 끝나고 보면은 이제 긁혀 있고 피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피부가 두꺼운 편인데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10만 원 안짝이었는데 어떤 게 이제 16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6만 원짜리 봤죠. 근데 이제 말은 굉장히 허울 좋게 실내 알바, 뭐 초보자 환영, 누구나 가능, 막 이틀 3일 가능, 언제든 가능. 진짜 이렇게 해놔요. 왜냐? 이렇게 해도 잘 안 오니까. 가본 사람은 아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내보는 게 누구나 할 수 있고 굉장히 쉽습니다. 단순 분류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류라는 게 거기에서 이제 택배가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막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그럼 그걸 막 분류를 해요. 근데 그 분류가 진짜 엄청 빨리 와요. 그냥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초보자 환영이라고 해놓고서 그 분류 난이도가 진짜 상당합니다. 엄청나게 빨리 오고 그거 조금만 밀리잖아요. 사람이 맨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좀 거의 잠결이라 가지고 좀만 밀려도 막 쌓여가지고 막 야야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이러면서 막 소리 질러요. 거기서는 반장들이 어차피 하루 보고 말 사이니까. 그래서 가면 성격들이 진짜 다 극박해요. 진짜 극박해요. 제가 본 작업장 중에서 가장 괴팍하고 난폭한 게 택배 택배 그 작업장. 왜냐면은 정신 안 차리면은 일 밀리지, 일 밀리면 고객한테 바로 클레임 들어오는 서비스직이지. 그리고 조금만 정신 못 차리면 크게 대형 사고로 다치지. 그러니까 민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다 갖춘 게 택배예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졸리고 힘들지. 근데 초보들이 가득한 그런 장소인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라면 거기에서 정규직으로 있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알바로는 잠깐 몇 번 갈 수 있어도 거기에서 그걸 항상 마주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참 대단하네요. 거기에서 살아남다는 게 물론 돈은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보니까 일주일 하면 100만 원이더라고요. 혹했죠, 당연히. 왜냐면은 회사 일 끝나고 갔다가 돌아오면 되니까. 근데 그게 어떤 패턴이냐면 6시에 이제 차를 타러 가야 돼요. 옥천까지 가야 되니까. 그리고 가서 잠깐 휴식하고 바로 일 투입이죠. 분류해가지고. 그러면은 새벽 내내 일을 해요. 보니까 제가 8시인가 7시였던 것, 6시였던 것 같아요. 12시간이죠. 그래서 16만 원인데, 와, 6시까지 일을 하는데, 머릿속으로 트레이닝을 해봤어요. 내가 일단 차를 탄 순간부터 뭔가 잘못됐다. 괜히 16만 원에 내 몸을 판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죠. 사실 16만 원이 한 번 벌고서 말면은 큰 돈은 아니잖아요. 못해도 이제 3, 4일은 가야지 50만 원 넘게 되면 그제서야 이제 조금 이제 돈을 번 건데 일주일에 100만 원 이 마음을 갖고서 내가 갔을 때 차를 타고 일단 저는 입대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이거 택배 상하차는 약간 그 느낌이에요. 노가다는 아침에 일을 가니까 아씨 빨리 하루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택배는 하루가 끝났는데 나 혼자 시작하러 가는 느낌? 그러니까 택배를 가 가서 도착을 해요. 이제 도망을 못 쳐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러면 아씨 큰일 난 것 같은데 시간 몇 시지? 보면은 시간 진짜 안 가요. 6시 출발하면은 옥천까지 그 8시면 도착하겠네요.
8시에 이제 시간을 보면서 와 6시까지 몇 시간 남았지? 10시간? 와 잘 버틸 수 있을까? 이러면서 쉬는 시간에 막 벌써 머릿속을 재를 하면 이렇게 막 재요. 막 이런 거 하면 내가 실제 노동 시간이 얼마였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이제 작업장으로 투입됩니다. 최대한 이제 눈에 걸리지 않고 편안한 그런 곳. 그럼 이제 라인이 잡히면은 거기에서 같이 일할 파트너들을 암묵적으로 좀 이렇게 훑어보죠. 보면서 저 사람하고는 일 안 하고 싶다. 딱 이게 딱 가면 느껴져요. 현장에서 저 사람 비실비실해 보이고 딱 봐도 놀게 생겼다. 일 똑바로 안 하고서 내가 다 하게 생겼구나. 왠 저는 엄청 부지런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런해 보이는 사람, 야무져 보이는 사람은 좀 더 의지가 가죠. 좀 자주 간 사람. 이제 그러는 사람들하고 파트너 운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택배 자리 딱 내 눈앞에 컨베이어 벨트가 보인 순간 전 일단 졸릴 것 같아요. 이제 일단 시간상 일단 벌써 졸려. 사람이 이제 일이 시작되면은 그게 눈앞에 거의 제 기억으로는 3초에 하나 정도였나? 평균적으로 1, 2, 3 하나 1, 2, 3 하나 이게 가는데 이게 웃긴 게 3초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3초씩 하면은 1분당 몇 개예요? 20개잖아요. 근데 20개가 1분이에요. 그럼 20개가 1분인데 1분만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10분만 일해봐요. 그럼 벌써 200개 간 거예요. 그쵸? 10분 일했는데 200개 갔어. 그럼 뭐예요? 1시간 동안 몇 개 나르는 거예요? 200개니까 지금 1200개가 가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근데 1시간만 합니까? 아니죠. 1200개 가고 2시간, 3시간 가면 2400개, 3600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의 정신이 풀리는 거예요. 3시간만 지나도. 근데 그 3시간이 지나고 나도 제일 충격적인 거 그때 보통 새벽 2시 정도거든요. 근데 일이 끝나기까지는 아직 4시간이 남은 거죠. 그러면은 4시간 남았으니까 작업자들 이제 위에 있는 관리자들이 어떤 생각하냐면은 빨리 속도를 높여갖고 그때부터 약간 스퍼트를 끊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참 웃기죠. 약간 처음부터 스퍼트 끊어갖고 최대한 끝내는 그게 아니라 희한하게 후반부에 막 밀려와요. 이게 물량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점점 빨라져요. 거의 2초에 하나씩. 그러면 이제 죽어나는 거죠. 아, 도망치고 싶다. 빨리 오늘 하루가 끝났으면. 그러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어떻게 해요? 출근해야죠. 왜냐, 제가 이 일 자체를 그만둔 게 아니니까. 통상근무니까. 야, 그럼 출근하면은 제 일이 안 되겠죠. 바로 그냥 걸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서 끝나고 나서 또 가는 거잖아요. 이 이틀 연속만 해도 그래도 30만 원 넘게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비까지 해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이게 엄청나게 독한 마음으로 벌면은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래도 아직 위기의식이 없는지 좀 나태한지 목에 칼이 아직 안 들어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막 제가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못 가겠더라고요. 본능적으로 몸이 그 정도는 아니야. 차라리 내 일에서 열심히 해서 실적을 내자 라는 그 타협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편안한 침대에서 누워 있다 보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를 정말 미친 듯이 하고 어? 바이어 관리 열심히 해가지고 장사를 열심히 하자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편안한 직장에서 저 멀리 진짜 생고생 하러 거기 모기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막 사람들도 막 엄청 소리도 많이 지르고 그 사이에 굳이 날 둘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녹아버린 거죠. 예, 제 발이. 그 마찬가지예요. 택배뿐만 아니라 다른 뭐 서빙 알바, 뭐 관리 알바 이런 것들 있었어요. 이 자리는 있더라고요. 자리는 있는데 그게 좀 이것저것 재개되더라고요. 원래는 진짜 간절하면 재지 않고 자리 있으면 바로 가가지고 막 꾸벅꾸벅 하면서 저 좀 받아주세요 라고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아직까지 내가 그만큼 간절하지 않고 그거보다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예, 약간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가 거기에다가 체력을 쏟고 정신을 쏟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예, 빚을 지더라도 지금은 조금 예, 진짜 좀 뭐랄까
씨드가 나중에 좀 터질 수 있는 그런 씨드를 심어야지. 당장에 이거 잡초 키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잡초는 무럭무럭 자라니까 순식간에. 그 잡초 때문에 이제 잡초 조성한다고 떼양볕에서 고생하는 느낌이 들어서 음, 사실 아무 쓸모도 없잖아요. 진짜 고생만 하다 끝나는 거니까. 근데 물론 제가 이 직업을 그만두게 되면은 진짜 거기에서 그냥 일할 것 같거든요. 그냥 저녁에 가가지고 오전에 푹 쉬다가 또 저녁에 가서 하고 그러다가 이제 보통 그거 이제 조금만 하면은 사람들이 바로 차를 사요. 예, 차 사고 바로 가요. 왜냐면은 돈이 금방 되거든요. 뭐 아까 말했듯이 그 만근을 하면은 여기도 똑같이 4대 보험이 적용돼 가지고 주유수당이 있어요. 나름. 그러면은 16만 원에다가 주유수당은 이제 7만 9천 원인가를 더 더해 주거든요. 계산해 보면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가 주 6일 근무예요. 택배 같은 경우는 16만 원 곱하기 6 하면은 얼마야? 96만 원에다가 8만 원 더하면은 그러면은 106만 원. 106만 원인데 106만 원을 4주 동안 하면은 424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한 달에 420만 원 정도씩 버니까 그 아마 렌트? 그냥 장기 리스로만 해도 월 50만 원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세 뗀 금액이라 갖고 424만 원이라는 게 막 여기서 세전 세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애초에 1일 급여를 받기 때문에 바로바로 일당이 들어와요. 이게 그러니까 400만 원 훨씬 넘게 보니까 뭐 정말 마음 먹고서 여기에 정착해버리면은 1년에 4천만 원 넘게 버는 거죠. 근데 이거가 보수가 많은 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진짜 힘듭니다. 이게 주 6일 머릿속에서 이성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막상 가면은 진짜 장담하는데 일주일 이상 못 버텨요. 그러니까 내가 독한 마음 먹고 직업이 이거밖에 없다. 아는 사람이 있어서 같이 한다. 뭔가 어떤 계기가 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돈만 벌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가면은 진짜 2, 3일이면 후회해서 나오고 바로 숙식노가다 알아보거나 그럴 겁니다. 차라리 숙식노가다가 편하다 이러면서. 숙식노가다는 이제 한 300대 중반으로 떨어질 텐데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아유, 못해. 남들 남들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고 남들 잘 때 같이 자야지. 어쩌다 보니까 택배를 비하하게 됐는데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쉽게 누군가에게 추천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택배가 남자 여자 다 가능해요. 왜냐면 여자도 뭐 단순 뭐 찍기만 한다고 그 불러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예, 그래서 여자는 꿀인데 왜 남자 힘들까 봤는데 가서 보니까 여자도 엄청 고생하더라고요. 이게 작업장이 진짜 그 남녀 차이에 따른 그 성균등에 따른 일 분배만 있을 뿐 작업 환경은 똑같다 보니까 오히려 더 고생이더라고요. 네, 여튼 결론은 내 인생 열심히 살자. 일단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도록 노력을 해놔야지 되지 않겠냐. 그게 나에 대한 예의다. 네. 여기에서 돈을 못 벌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데로 눈을 돌리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진짜 예의를 차리려면은 이 분야에서 일단 최고로 만들어 놓고 최고로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 버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가차없이 다른 데에서 돈을 벌려고 노력하겠지만 그것조차 안 한 상태에서 한다. 이거는 나 스스로에게 믿음을 주지 않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어제 이제 자기 전에 겪었던 얘기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됐는데요. 어제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동기부여 영상을 제가 봤다고 했잖아요. 그걸 보니까 이제 우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비가 엄청나게 이제 쏟아지는 날이에요.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요. 그러니까 잠깐만 맞아도 흠뻑 젖는 거죠. 근데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우산을 폈는데 멀쩡한 우산이에요. 근데 그 우산이 또 커요. 그 사람 덩치에 비해서. 그래서 우산이 커가지고 그 사람이 우산에 그 의해서 비를 맞지 않고 있는데 울상인 거죠.
왜 울상인가?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니까 우산을 피고서 가려고 하니까 오늘 내가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까먹어서 화가 난 거죠. 그리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왜 또 비가 와가지고 진짜 발에 물 다 튀고 너무 기분 나쁘다 라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차라리 날씨가 맑으면 빠르게 집에 갈 텐데 습하고 비 오고 축축하고 짜증나 이러면서 가는 건데, 어떤 다른 사람은 비가 오는데 우산을 폈는데 우산이 고장난 거예요. 우산이 고장나가지고 안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이렇게 폈더니 그대로 빠져버린 거죠. 그래갖고 우산을 버리고 비를 맞고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를 맞고 가니까 엄청 시원한 거예요. 그게 아예 젖어버리고 나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기분 좋게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랑 후자를 봤을 때 우산이 있어서 비를 맞지 않은 사람은 화를 냈고, 우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서 가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봤을 때 약간 내가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안전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생이 조금 힘들어졌는데, 힘들기 전에는 오히려 뭐가 없어서 불편하다, 이겨 있었으면 더 편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어요, 좀. 근데 없어지고 나니까 이거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라는, 약간 오히려 사람이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상황에 더 긍정적이게 되더라고요. 네, 오히려 있었던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몰랐는데 알게 되니까 이제 좀 가치가 있었던 그런 것들도 알게 되고, 그리고 좀 더 사람이 좀 진지해지고 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진작에 이렇게 살았으면은 더 나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게 지금부터는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또 마인드가 달라지더라고요. 왜냐면 겪지 않고서는 제가 바뀔 수 없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이제 겪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 시간만 잘 극복해내면은 남은 그 시간은 이제 내가 진짜 좀 손해보지 않고 잘 살 수 있겠구나, 이제 의연하게 대처하고 또 이런 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도 해줄 수 있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도 쉽게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맑은 하늘을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올여름은 다들 어디로 가시나요? 사실 맑은 하늘이면은 어디 있더라도 좋은데, 약간 도시랑 자연 둘 중에 하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맑은 하늘에 내가 좋아하는 약간 취미 생활을 도시에서 즐기는 걸 좋아하는 케이스가 있고, 간만에 드라이브를 나가가지고 경치 좋은 곳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뭐 물놀이를 하든지 아니면은 맛있는 걸 먹으면서 즐기든지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저는 약간 반반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편하게 약간 그 아무것도 내가 억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도시는 너무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걸릴 게 하나도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퇴근을 하고 나서 아니면 내일 퇴근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도시를 걸어 다녀, 약간 그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느낌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편안하게 약간 돈도 두둑하고 시간도 넉넉할 때 가는 도시의 거리는 되게 재밌어요. 저기 한번 가볼까? 여유 있게. 저기서 한번 좀 책 좀 읽을까? 저기 가가지고 뭐 좀 해볼까? 뭐 먹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휴가 때 그렇게 도시에서 뭐랄까 평소에 즐기지 못했던 여유를 즐기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자연의 경관을 바라보면서 멍 때리는 것도 좋고. 이게 참 웃긴 게, 옛날에는 무조건 액티비티하게 휴가를 보내야지 더 알찬 휴가고 그게 재밌는 휴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성향이 점점 바뀌는 건지
뭔가 그 액티비티 한 거보다는 편안하게 내가 좀 쉴 수 있는 거. 네. 앞에 푸른 바다가 있으면은 그 푸른 바다에 뛰어드는 것보다는 그 푸른 바다 위에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 근처 둘레를 걷고, 그 맛있는 걸 먹고, 그리고 맛있는 커피를 또 마시고, 그러는 거가 더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물놀이를 좋아합니다. 한번 그냥 뛰어놀게 만들어버리면은 신나게 또 뛰어놀겠지만, 그래도 뭔가 물놀이를 하는 게 더 각오가 필요해진 것 같고 쉬는 게 더 편해진 것 같고, 예전에는 반대였어요. 물놀이를 하는 게 첫 퍼스트였고 그 다음에 쉬는 거는 세컨이었어요. 그래서 쉬는 거를 선택하는 게 저한테는 어려운 일이었죠. 왜냐면 이제 보통 가족 단위로 여행을 가기 때문에 저희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좀 쉬는 걸 아무래도 선호하니까 아 빨리 물놀이를 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막 이것저것 딴 거 할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시간을 왜 이렇게 보내지? 그러다가 어쩔 때는 뭐 아직 태양이 뜨거우니까 이따가 들어가라. 눈앞에 바다가 있는데 이따가 들어가라 해가지고 그냥 막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여튼 나이에 따라서 뭐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생각도 해요. 그냥 휴가 때 그냥 편하게 카페 가가지고 내가 읽고 싶었던 책만 꺼내가지고 약간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일하는 거 다 그냥 잊어버리고 그렇게 즐길까 또 생각을 합니다. 엄청 편하니까 그것도 아무 생각도 안 하고서 보낼 수 있는 거. 네. 이렇게 치면 참 방학이라는 게 좋았는데 이제 인생에 방학이 없다는 게 좀 아쉽네요. 백수가 되는 방학이겠지만 그게 심리적인 방학은 아니니까 몸만 방학이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네, 방학이 좀 그립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방학이 그리워요. 방학을 아닌가? 방학이라는 거는 평생 좀 그리울까요? 지금 제가 졸업하고서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방학의 그 느낌은 좀 남아 있거든요. 네. 저는 또 회사에서 부모님이 항상 휴가철 하길래 회사에서 휴가철이 있는 줄 알았어요. 몇 준 딱 쉬는 그 뭐 일주일 1, 2준 쉬는 건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자기 휴가 내는 거더라고요. 처음엔 그것도 모르고 야속했어요. 심지어 회사 처음에 이 회사는 왜 안 쉬지? 했거든요. 근데 쉬는 회사가 없더라고요. 그냥 여기뿐만 아니라 예, 강제로 이제 연차를 줘가지고 쉬게 하는 것도 몇 번 보긴 했는데 근데 그런 데는 그만큼 일을 하다 가야 돼요. 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 녹화를 마치면 좀 간식을 좀 사러 가려고요. 회사에 좀 간식이 좀 다 떨어져가지고 근처에 편의점밖에 없어갖고 마트가 있으면은 마트를 갈 텐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일하기 전에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뉴스를 좀 많이 보게 되거든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이제 좀 뉴스를 보면은 어 제가 지금 많이 보이는 뉴스가 되게 충격적인 뉴스들밖에 없어갖고 그나마 좀 괜찮은 뉴스가 무엇일까 이 생각을 하면서 좀 찾아보고 있는데 없네요. 이게 다 충격적이에요. 그 저번에 언급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 있잖아요. 막 8살 맞아. 애기 두고서 보모가 내려갖고 끝난 거 죽은 거 죽어버린 거 이런 건 좀 그렇잖아요. 그거랑 요즘에 뭐 우영재? 아야 우영재랜다. 그 우영수? 뭐지? 그 변호사 박은빈 나오는 거 막 엄청 유행하더라고요. 그게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자폐아의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변호사래요. 근데 사람들이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튼 그렇습니다. 뭔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는 이게 아무래도 두서없이 하는 거다 보니까 두서없이 하니까 두서없이 끝내게 되는데 시작은 두서없이 시작해도 두서없이 끝내는 거는 좀 걸리더라고요. 기억력 때문인가? 여튼
제가 최근에는 보는 것들이 노래 틀고 있거나 영어 공부하거나 그런 거라서 아 이거 그 교회 추천 왜 이렇게 뜨는지 모르겠네. 네, 그거랑 박은빈 이거 엄청 많이 떠요. 근데 이걸 제가 궁금해서 한번 클릭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박은빈 관련 영상이 엄청나게 뜨네요. 아 대단합니다 진짜. 알고리즘이 이제는 좀 대충 하는 것 같아. 한번 클릭한 거면 그 클릭한 것만 나오게 되네. 잘못 클릭하면 어떡하려고. 네,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음에는 좀 실속 있는 얘기를 갖고서 와야겠어요. 너무 이제 주저리 없이 떠들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말하다가 소재가 고갈될 것 같은 그런 강박감이 생기네요. 네, 오늘은 이제 진짜 많이 덥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나가지 마시고 나가도 빠르게 그늘을 통해서 실내에서 실내로 움직이길 바라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냥 주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적금 넣으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밥 잘 먹고 아프지 말고 오늘 하루 잘 보내서 내일 또 만나도록 합시다. 이제 조금만 참으면은 휴가 기간이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